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적자만 4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5년 만에 최악인데 그럼에도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대폭 늘려 다가올 호황기를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이게 숫자로 직접 마주하니까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적자 규모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큰 폭의 반도체 적자 규모를 보여줬죠. 예. 오늘 오전에 나온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1분기 매출이 63조 7,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 그리고 95%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예.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 매출이 13조 7,300억 원, 영업 손실이 4조 5,8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났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적자 규모로 예상을 했던 게 한 4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예. 이것보다 5천억 원 이상 더 큰 폭으로 적자가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삼성전자의 전체 적자 전환을 막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좀 조기 출시한 갤럭시 S23로 대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을 담당하는 이제 MX 네트워크 사업의 매출이 같은 기간 2% 줄어든 31조 8,2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200억 원 늘어난 3조 9,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서둘러 출시한 갤럭시 S23을 잘 팔아서 전체 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건데, 그런데 좀 2분기에는 이 갤럭시 효과가 좀 떨어질 텐데, 뭐 증권가에서는 2분기 뭐 적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좀 많이 팔리고 그 이후로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기를 한 보름 정도 앞당겨서 2월 초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5세대 폴더블 폰, 이제 폴드 5 시리즈인데 이게 이제 8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이제 신제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업 부분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가전이 2분기에 실적이 오르냐 이런 시기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반도체 영업 손실 규모가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3조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사 적자 전환은 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예.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말 반도체 재고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전체 재고 자산 규모가 54조 4천억 원 정도로서 지난해 말보다 한 오히려 좀 증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어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진정시킬 수 있고 또 하반기에 만약에 수요가 반등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재고 수준 감소폭이 하반기에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4조 원이 넘게 났음에도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투자도 당연히 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게 연구개발 R&D 비용으로 투자한 게 6조 5,800억 원,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 게 10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R&D 투자는 7.6%, 그리고 시설 투자 규모는 3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영업이익이 14조 원 정도였고 반도체 영업이익도 8조 원을 넘겼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늘어난 투자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10조 7천억 원 가운데 올해 1분기 시설 투자 금액 가운데서 9조 8천억 원이 반도체에 투입돼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 원 가까이 반도체 투입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선단 공정 투자와 지금 파운드리 평택 공장 추가 증설과 이제 미국 테일러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을 하겠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 투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중장기 수요 대응 투자를 지속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확대를 좀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임동진 기자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법 관련한 좀 해법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사절단도 122명이나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IRA나 우리 반도체법 관련해서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사실 좀 시원한 양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대로라면은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첨단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이 5% 이내로 제한이 되고 네. 또 보조금 지급 의무 규정에 따라서 뭐 영업 기밀을 일부 노출해야 할 수도 있고 반도체 수율 같은 또 여러 가지 또 초과이익 환수 같은 뭐 이런 좀 독소 조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상 의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별 기업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 협상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검토 중으로 가능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